자, 비트코인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회를 잡기 위해 매일 시장을 분석하는 트레이더 생 존입니다. 업비트 차트를 기준으로 결국에는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직전 저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갱신을 하자마자 우리가 이 구간을 좀 자세하게 봤을 때 이렇게 아랫꼬리를 형성을 하면서 단기적인 가격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점을 갱신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만은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약세적인 구조가 빠르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강한 매수세를 유입을 하면서 고점을 한 차례라도 높이는 그런 시도를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9,070만원 선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을 할 때 업비트 차트만을 참고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업비트가 기록하고 있는 거래 대금이 1,000억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굉장히 약세적인 흐름이 극단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업비트가 저점을 이러한 형태로 갱신한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해외 거래소를 참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외 거래소는 아직까지 저점까지 길이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반등분에 가까운 저점조차도 아직까지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해외 거래소는 업비트를 기준으로 보다 강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꽤나 오랫동안 역프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역 프리미엄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거는 해외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에 비해 가격이 조금은 더 비싸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가까운 불장 때는 국내 거래소가 해외보다 극단적으로 더 비싼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약세장이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되면서 역 프리미엄이 낀 상태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63,000불에 비해 국내 거래소가 기록하고 있는 이 8,890만원 선이 더 저렴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차트를 보면 반대 상황이죠. 분명히 역프가 껴져 있어서 해외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보다 가격이 더 비싸야 되는데, 그러면 차트 구조도 더 유리한 강세적인 구조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국내 거래소는 차트가 굉장히 약세적인 흐름이 극단적으로 더 진행되는 상황이 보이고, 해외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 대비 좀 강세적인 흐름이 보여지면서 국내에 비해 가격이 더 비싼 부분을 차트 구조는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업비트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차트 구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져서 거래 대금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조정에도 업비트 차트는 크게 흘러내려버리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잘 지켜주던 하락 추세선을 재차 이제 강하게 이탈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발생한 지지들이 이제 전부 다 소용이 없는 형태가 만들어졌었는데요. 가까운 이 구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제가 CPI 발표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더 나올 수가 있고, 이 반등분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데 M자 형태의 하모닉 패턴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8월 12일에 해당 영상 내용을 잠깐 참고를 해보자면, 기대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0.786과 0.886 레벨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예상을 했던 M자 형태의 하모닉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림은 이런 패턴의 완성에 의한 되돌림이 일정 부분 나와주면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다시 받아서 추가적인 하락이 다시 진행되는 그림을 첫 번째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약세적인 흐름을 극복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며 직전 고점인 65.5K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조정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가격 흐름이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이 자리를 위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밑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방향성을 좀 예측을 해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작은 패턴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되돌림이 일정 부분 발생할 거를 노리면서 이 자리에서 단기 롱 포지션을 들어가거나 이 위에 고점 65.5K를 돌파하는 시나리오를 기대를 하면서 롱 포지션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롱 포지션의 입장에서는 이 저점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이렇게 보합 권세를 유지하는 현재의 흐름에서는 가장 좀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지고, 반대로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하락이 좀 진행이 되면서 4시간봉 보조 지표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어요. 아직까지는 과매도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며칠 동안 이렇게 약세적인 흐름이 좀 진행이 되면서 지표가 많이 식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하기보다는 이제 65.5K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큰 단위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리스크 관리의 기준으로 삼고 패턴에 대한 되돌림이 일정 부분 발생을 했을 때 매도 포지션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큰 단위의 추가적인 하모닉 패턴이 확장되는 흐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주말 동안 차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까지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을 최소한 돌파를 해주는 형태가 한 번은 나타나야 그래야 65.5K를 기대하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의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매수 포지션에 취한 우리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자리에 혹은 이 자리에 기준으로 스탑펀팅 레벨까지 어느 정도 염두를 해가면서 비중을 좀 조절을 하시거나 더 큰 손실 범위까지도 염두를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롱 포지션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은 이제 이 구간을 좀 상방 돌파를 해주면서 눌림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자리나 아니면 직전에 이 자리 두 구간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를 해가면서 65.5K의 돌파를 기대하는 롱 포지션에 확인 매매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매수 관점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한 이후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면 실시간적인 관점 변동이 있을 때 굉장히 빠르게 브리핑을 드리는 부분이 빠르게 브리핑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제가 뭐 이런 거시적인 뉴스들이나 뭐 포지션에 관련된 코멘트들이나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텔레그램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입장하고 싶으신 우리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부에 제가 고정 댓글 하나 남겨뒀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달려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트레이더 생존의 안전 투자 원칙이라는 간단한 설문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뭐 실시간 대응 전략이라든지 매크로 브리핑이라든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하신 부분은 체크를 하시고 하단부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즉시 텔레그램방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흐름으로는 약세적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보조지표도 과매도에 가깝게 머무르고 있고 손익비적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자리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하모닉 패턴이 하나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의 하락에 대비해 충분한 되돌림이 발생할 것을 기대를 하면서 롱 포지션에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반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과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까지 염두를 해야겠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세가 우세한 흐름이 좀 보여진다. 그래서 혹시나 상승이 나오면서 65.5K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 하락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을 오랫동안 소요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예상한 가격대에 도달을 했지만 시간적인 부분에서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굉장히 괴로운 상황들이 이틀 3일 동안 좀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큰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지치셨을 텐데, 여기에서 단기적인 매도 포지션에 접근을 하신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껏 내려가면 다시 다 올라오고 또 내리면 다 올라오고 내리면 다 올라오고 이런 흐름이 반복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포지션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가격대에 도달을 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뭐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앞서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만한 괜찮은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에 반대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경우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겠죠.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을 좀 돌파하면서 충분히 눌림이 나온 다음에 다시 상승하기 전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65.5K를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약세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도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인 흐름도 아직까지는 약세가 더 유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 가격이 정확하게는 62.2K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62.2K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을 땐 첫 번째로는 현재 완성된 이런 하모닉 패턴이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까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패턴의 도달 지점이 이렇게 내려오는 하락 추세가 더 강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유력한 지지 후보로는 대략적으로 60K 후반대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요 구간들의 피보나치 마딘 레벨이 겹쳐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여기에 왔을 때 바로 그냥 매수를 해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지를 확인을 하면서 단기적인 상승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눌림목에서 진입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하는 매매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지지를 기대하고 있는 이 구간대를 벗어나서 조금 더 깊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제가 작도를 해둔 이러한 형태의 더 큰 하모닉 패턴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렸던 작은 패턴이 여기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작게 나오면 이 전체 상승분에 대한 0.786 되돌림 레벨, 그리고 좀 더 깊게 보면 0.886 되돌림 레벨까지 패턴상으로 이 자리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요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그냥 지지에 실패하고 바로 이렇게 뚫려서 내려가 버리면 사실 이 자리에서 추격 매도 포지션을 잡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도로 조금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65.5K의 리스크를 제한을 해두면서 이 패턴에 대한 되돌림이 일정 부분 나왔을 때 여기에서 매도 포지션에 도전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큰 단위의 하락을 기대하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조금은 더 긴 호흡의 포지션을 유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는 데에 실시간으로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한들 뭔가 차트적인 흐름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땐 우리가 시나리오를 빠르게 수정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뉴스들도 제가 항상 브리핑을 드리면서 차트적인 부분 못지않게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환경들도 제가 충분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크로적인 이슈나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신 투자자님들이나 차트적으로 분석해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계획대로 매매를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좀 필요하신 투자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부에 제가 남겨놓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트레이더 생존의 안전 투자 원칙이라는 설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단부에 여러 가지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차트에 관련된 실시간 대응 전략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또 스스로 분석을 해서 차트를 매매를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까지도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체크를 하시면서 하단부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텔레그램 링크와 우리 투자자님들에게 필요한 정보들과 지식들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국에는 약세적인 흐름을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지난주에는 굉장히 지저분한 상승, 그리고 이번 주엔 굉장히 지저분한 하락이 유지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큰 단위의 보합 권세가 계속 지속되는 형국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형성하는 보합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추후에 나타나는 가격 전달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잘 버티고 인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치시겠지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든 시장에 붙어 있으면은 기회는 분명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장에 참여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세적인 흐름도 극복하시는 경험까지도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는 업비트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알트코인 종목 중에 제가 하나를 추천을 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차트도 분석을 해드리고, 어느 구간에서 현물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지 타점도 영상을 통해서 시원하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나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가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 남겨둔 링크를 통해서 열람하실 수 있는 이런 설문지를 참고를 하셨을 때 이렇게 알트코인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를 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오늘 비트 브리핑을 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그런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고 혼자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도움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돈 드는 거 아니고 무료니까. 그리고 저희 오늘의 코인스토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설문지도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담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그 무엇보다도 항상 살아남는 것을 우선해 두는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생 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